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내가 운영을 하겠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신년사이기 때문에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바쁜 와중에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이 좀 더 중심적으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전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분이 아직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망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허상 속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구나. 그리고 그 망상과 허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의식을 아마 못 하시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자, 신년사를 조금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 이번에 2020년도 신년사인데요. 얘기가 쭉쭉쭉 나와 있는데 4.19 혁명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촛불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나오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이념적으로 어울리지 않게끔 느껴집니다. 사상적으로 봤을 때 좀 어울리지 않는, 다소 좀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식의 단어죠. 아무래도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성장과 그 다음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되겠고, 포용과 평등이라는 것은 좌파적인 사고방식이 되는데 뭐 스스로를 혼종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도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혁신을 이뤄내가지고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거, 이거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비례적인 관계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평등이라는 것이 가치가 조금 훼손되게 되겠고, 경제 성장이 조금 낮아지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비례적인 관계로 움직이는데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두 가지가 지금 다 공립해가지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뒷부분에 하는 얘기를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포용정책의 성과로 진위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 지표가 다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 얘기를 한겨레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소득격차 3대 지표가 모두 호전됐다. 그래서 정부가 복지 확대 정책의 성과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에서 내놓은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진위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이 낮아질수록 좋아진다라는 뜻이니까요. 진위계수나 소득 5분위나 아니면 상대적 빈곤율은,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통이 얘기한 것 중에서 거짓말이 무엇이냐? 문통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죠. 분명히 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세 가지 지표가 좋아졌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지금 문 대통령의 얘기와 정부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야, 우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포용정책을 썼다. 그리고 그 포용정책의 선과로 3대 지표가 좋아졌다 라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있기 전, 즉 이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포용정책을 쓰기 전에는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 지금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이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자료는 어땠습니까? 이미 문 대통령 한참 전부터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 소득분배 지표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문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부일 때만 지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도 계속해가지고 3대 지표가 좋아지고 있던 상황인데 무슨 근거를 해가지고 도대체 포용정책의 성과로 그것을 원인으로서 3대 지표가 좋아졌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이 3대 지표, 우리가 이제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3대 지표, 이 두 가지 지표 같은 경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분배 지표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저성장 추세 지속과 연결되어 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지표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 얘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있냐? 지금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보시면은요. 지니계수 5분위 배열 상대 빈곤율 나와 있죠. 그런데 2012, 2014, 15, 17, 18, 5년 동안 이 3대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 14년도, 15년도 경제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였죠. 그렇죠? 2018년도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지금 저 자료에서 딱 한 개년도 2017년도 그때만 지금 예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3대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치 경제 성장률과 평등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해가 2017년도인데 그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애당초 있던 2017년도의 지니계수 같은 경우도 좋아진 게 마이너스 0.001로 굉장히 작고요. 5분위 배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도 굉장히 작습니다. 상대 빈곤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으로 다른 해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높은 해가 아니죠. 그래서 신세동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2017년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질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소득분배 지표의 하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지금 얘기처럼 정말로 포용 정책의 성과로서 이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3대 지표가 좋아졌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회의적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2011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 지표는 좋아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문 대통령에 들어서가지고 포용 정책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3대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것이 정말로 좋다라는 뜻이냐? 그것도 우리가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까 전에 신세동 교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대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뭐와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 대통령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문 대통령의 두 번째 거짓말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문 대통령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포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보시면은요.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산 투입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청년, 여성,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여러 가지 포용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대요.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가지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늘었다. 자, 그러면은 저 얘기만 우리가 똑 떼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경제도 우리가 잘 나가고 있네, 경제 성장도 잘 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내막을 열어보면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831억에서 2020억, 그리고 2350억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수가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3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20년에 같은 경우는 중도 탈락을 하는 도중에 관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니까 애당초 참여하고 있는 청년, 즉 취업을 했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청년 자체를 너무 부풀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 포기자와 그로 인한 빈자리에 추가로 들어온 참여자를 모두 포함해가지고 지금 통계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태훈 연세대 교수가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냐, 1시간 일하고 일자리가 생겼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단순 참여를 통해가지고 일자리 정책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방에서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로 집계를 시켜버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청년이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한 참여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돈만 줄 뿐 우리 목소리를 듣고 일자리 질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부가 지금 통계치를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예산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풀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아르바이트하고 조금만 참여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마치 일자리에 취업한 것처럼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말로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청년, 물론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추가 된다라고 하는 연령층이 어디겠습니까? 40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 40대는 지금 현실은 어떠냐? 문 대통령이 아까 전에 얘기해서는 40대에 대한 얘기가 온데간데 없었는데 40대의 현실은 어떤가? 그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신년사에서 40대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요. 40대에 대한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을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문 대통령 시기 동안에 플러스였던 적을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마이너스 8만, 마이너스 12만, 마이너스 15만, 마이너스 10만 계속해가지고 수십만 명씩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일을 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쉽게 얘기해서 무직자인 니트족을 우리가 봤었을 때 40대 니트족이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도, 2010년도, 2018년도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증가되고 있는 비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2000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40대 지금 니트 증가 비율이 490% 거의 5배 가까이가 증가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은 예산을 그냥 수천억씩 그냥 쏟아붓고 몇 조씩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겉보기에 뭔가 그 자료만 뻥튀기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몇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전부 다 취업자인 것처럼 전부 다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뻥튀기를 해놓고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 대통령은 포용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인상을 하고 고3부터 해야 되는 무상교육을 고2까지 낮추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추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하고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 많이 하고 겉으로 봤을 땐 다 좋은 얘기지만 저 얘기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쓰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황금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에 그런 것들은 없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가지고 돈을 쓰고 계속해가지고 포용정책이라고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맞춰가지고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더 많이 조성을 해주는 거.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가지고 국가 중심적으로 저런 식으로 경제정책을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턱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남과 북에 대한 관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관계는 생명 공동체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거야 뭐 개인적인 차원이니까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저런 식의 정책일까요? 아니죠. 대한민국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북한의 핵무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하고 문 대통령이 정말로 국제화 이 시대에서 국제 모든 세계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 신년사에서 빠져있는 결코 눈을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비핵화에 대한 단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저 신년사에는 눈 뜨고 찾아보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인 것이죠. 경제에 대한 인식도 망상 속에 빠져 있고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핵화. 그 비핵화의 문제를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일까요? 누구 눈치를 봐가지고 도대체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입도 뻥끗 못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실에 눈을 뜨시고 현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